최근에 이제 축구계에서 이제 승부 조작 및 사건 사고를 일으킨 축구인 사면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사면에 동의를 한 선수들이 이영표, 이동국 등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는 뭐 축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승부 조작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것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바로 노력충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어요. 이동국 형님이 그러진 않았으니까 이동국 형님은 아니고, 이영표 형님 같은 경우에 저랑 이제 많이 상반된 의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노력해보자,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포지션이고, 이영표 형님은 유전자가 안 중요하다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재능이라는 것은 참 보잘것없다, 네가 노력으로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는 거다 라는 포지션으로 얘기를 하셨잖아. 그럼 나는 여기에서 이영표 형님이 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 내가 굉장히 노력해서 오늘 경기를 이기고 싶었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우리 편에 어떤 새끼가 승부 조작을 하면 내 노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으로 다 된다는 사람들이, 물론 진짜 막 그걸 진짜 산수처럼 해석해서 노력으로 진짜 다 됨, 노력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음, 이것까지는 아닌 건 나도 아는데, 그 정도로 내가 막 답답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는 거야. 나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영표 형님은 본인 자신이 노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성취를 이루셨고, 주변 사람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 위주로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아니면 어렸을 때 봐서 잊어버리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게 난 너무 많이 아쉽다는 거야. 그 일예로 내가 빠지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 편에 승부 조작한 새끼가 있으면은 내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이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고. 심지어 저런 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 이게 나도 옛날에 봐서 아예 까먹고 있었는데 2011년쯤에 터졌던 사건이래요. 승부 조작을 한 축구 선수가 엄청 많이 있었대. 승부 조작이 또 어디 있었죠? 스타에 있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리그에서 모 씨가 승부 조작을 해서 사실상 그 스노우볼로 인해서 스타크래프트 프로 리그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승부 조작은 스포츠계에서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이야. 재능 없으면 할 게 노력밖에 없지 않나. 재능이 있든 없든 할 게 노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고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제발 노력을 해야지, 이딴 소리 좀 나는 진짜 제발 그만 좀 듣고 싶어. 왜 누구 마음대로 됐지, 어떤 가 그걸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재능이 있으면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누가 했냐고 대체.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중에서 재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새끼가 존재하긴 해? 나는 내 귀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노력충들은 재능 얘기를 하면 노력을 안 해도 된다로 지 맘대로 해석을 하냐고. 난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된다니까. 재능이 있든 없든, 금수저로 태어났든 흙수저로 태어났든 우리가 할 건 어차피 노력밖에 없어. 재능 할 거야? 나 노력하기 싫어, 재능함 이러고 내 유전자 뭐 바꿀 거야? 어차피 우리는 할 게 노력밖에 없어. 노력은 그냥 사람 끼면 다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재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노력충이 등판해가지고, 아니 노력이라도 해야 그나마 더 나은 인생 살 거 아닙니까? 누가 노력하지 말랬냐고. 노력 존나 해야 된다고. 한다고. 나도 한다고. 난 노력 안 하냐고. 이영표 형님만큼은 못하겠지만 정말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게 노력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 얼마나 내가 아쉽냐면, 물론 나 같은 는 인터넷을 많이 했고 뭐 커뮤니티 망령이기도 했고 SNS 같은 거는 안 하긴 하지만 어쨌든 캡처되는 거는 이렇게 많이 보고 하니까 요즘에 시류가 어떻게 바뀐지를 캐치를 금방 할 수 있잖아. 너무 당연히. 너네들은 나보다 더 빨리 할 거 아니야, 어린 친구들은. 지금 노력충이라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3년이 넘은 것 같거든. 그 다음에 힐링 연병하지 마라, 이거 나온 지는 5년도 넘은 것 같고. 근데 아직도 되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메타 파악이 전혀 안 돼가지고 아직도 노력 타령하고 아직도 힐링 타령하고 이라를 하고 있는 게 난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사실은 뒤처진 거야.
내가 요즘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정의로운 새끼가 되려고 하지 말자. 이거를 엄청 신경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뒤처지지 말자. 내가 만약에 시대에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깔끔하게 유튜브 접자, 이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뭔 사고를 쳐서 유튜브를 접고 이게 아니고, 나는 내가 만약에 더 이상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 내가 이제 유튜브를 접을 때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서장훈 아저씨 비판하는 영상을 찍었을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특히 운동 선수들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때 죽을 정도의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왜 그러냐면, 운동선수들은 특정 기간 동안 죽을 정도의 노력을 하고 나면 그 노력을 바탕으로 번 돈으로 말년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 내가 축구선수야, 농구선수야, 혹은 어떤 예능인이야, 이런 사람들이라면 10대 20대 때 개같이 노력하고 20대부터 30대 초중반까지 번 돈으로 나머지 30대 후반부터 늙어 뒤질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노력을, 피크를 집중시켜서 그때 노력을 때려 박아야 되는 거야. 10대부터 20대 때까지. 그건 운동선수들은 그게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정신 분석하는 분들, 뇌과학자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야? 인간의 뇌도, 노력도 결국 소모품이다, 이거야. 이런 얘기를 물론 방구석에서 꽃이 빡빡 긁고 있는 새끼들이 노력도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노력할 거거든요, 이런 새끼들은 대가리 깨야 되는 게 맞아. 진짜로 열심히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내가 너무 노력을 많이 해버리면은 번아웃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을 좀 하고 노력을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저한테 그런 고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와요. 형님, 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고 막 모든 게 하기 싫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막 노력하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듣는 나라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착한 친구들이, 그리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진짜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20대 초중반에 막 번아웃이 와버려. 어떤 애들은 고2 때 막 번아웃이 와버려.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 듣고 막 학원 막 5-6개씩 다니던 애들이 막 10몇 살인데 번아웃이 와가지고 애가 마탱이가 가버려. 제가 실제로 번아웃이 온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군대였거든요. 저는 이제 행정병이었는데 다행히 어마무시하게 바쁜데 행정병은 아니었어요. 그래 봤자 나도 바쁘게 일할 때는 막 하루에 3시간씩 밖에 못 자고 날 새서 막 나도 막 며칠 날 새가지고 일하고 이랬는데, 진짜 개빡셌던 애들이 작전과 애들이었거든. 작전과 애들은 훈련 전후로 해가지고 이 새끼들은 하루에 1시간은 자나 싶을 정도로 잠을 못 자. 나보다 한 2-3달쯤 후임이었던 작전과 행정병이 내가 있는데, 걔가 일을 잘해서 인제 상병도 아직 안 됐어요. 1병 말쯤 됐는데 작전과 에이스가 돼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야근을 돌았거든. 이 새끼가 정말 착한 애였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애였고 군생활하면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서 뭐가 땡 하더니 갑자기 우리 부대장실로 그냥 똑똑하고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충성 작전과 1병 김머식입니다, 부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부대장도 벙쪄. 부대장도 이게 이상해. 이런 새끼가 여태까지 내 군생활하면서 없었거든. 들어와. 무슨 일인가 했는데 걔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걔가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부대장님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첫 마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작전과장이랑 작전장교랑 부대장한테 불려가가지고 애를 얼마나 굴렸길래 애가 저렇게 되냐, 존내 욕 처먹고. 근데 존나 굴리긴 했어, 내가 봐도. 그때 작전과장이, 그러니까 일이 5개가 나왔다 쳐. 그러면은 솔직히 지가 3개 해야 되고 그 에이스 걔한테 2개 하라 그러면 되잖아. 근데 일을 어떻게 하냐면 5개 다 지가 해야 되고 5개 다 걔가 타이핑을 해야 돼. 새끼가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하루에 20시간을 불러다가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옆에서 그냥 불러주는 거야. 걔요 어쩌고저쩌고 야 빨리빨리 앉혀 새끼야. 거기 사진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놓고, 이라를 하는 거야. 하루에 20시간을 애를. 걔가 그렇게 군생활을 1년 가까이 했는데 이게 대가리가 나가겠냐 안 나가겠냐. 그 X를 떨고 나니까 이제 작전과장 걔도 독수리 타법으로 이제 지가 보고서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걔가 조금 살만하게 바뀌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열심히 사는 여러분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노력을 영리하게 분배해서 하실 줄을 알아야 돼요.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2월 달에는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편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2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진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표하는 바를 이뤘어요.
근데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번아웃이 오지 않기 위해서. 뭐 번아웃까지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재미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열심히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리면은 뿌듯하고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행복하고 이런데,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게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의무감으로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영상을 찍을 때 행복하지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쉴 때 좀 편안하게 재밌게 쉬는 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모니터 쇼핑을 좀 많이 했어요. 꼭 사지는 않아도 되는 모니터를 2개를 샀어요. 꽤 고가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애를. 요걸 사서 내가 게임을 한 판 하더라도 더 좋은 화질로 더 행복하게, 그리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일단 여자들이 명품백을 사서 꼭 그걸 들고 밖에 나가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고, 내 눈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 예쁘게 걸어놓기만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오타쿠였고 IT 같은 걸 좋아하니까 나한테 꼭 필요하진 않은 모니터였지만 세팅을 해놓고 그걸로 게임 한 판 하고 끝나고 나서 봐도 잘 샀어 이러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 그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지금도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자꾸 좀 선물도 해주고, 너무 몰빵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지 말고 이러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걸 산 이후에 자기 행동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사고 나서 사기 전에 나와 변하는 게 없어. 그러면은 그냥 자기 합리화로 산 거야. 내가 실제로 그걸 사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이 늘었던, 더 행복하게 일을 하던, 내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가족들한테, 연인한테, 친구들한테 더 좋은 사람이 되던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만들어졌다면 그건 자기 합리화가 아닌 거죠. 여러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세요.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가 죽을 정도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죽을 정도로 노력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의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멋있다, 죽을 정도의 노력해보자 이런 다음에 6개월 뒤에 얻는 건 거의 없고 건강 망하고 번이 나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게으르게 살고 있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막 김재동 아저씨 거 막 이런 영상 보고, 맞아,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던지 헬조선 주각 주각 이랄 하기도 정신병자인 거고.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의 방법을 택해야 될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영표 선수의 이번 일도 이번 이제 욕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저는 뭐 그 뭐라 그러지? 업보 같은 거 보면서 제 동생 죽었을 때 저한테 막 업보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거는 아예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저는 애초에 이제 사후세계에 있다는 걸 믿지를 않으니까 뭐 카르마 이런 것도 믿지 않고. 근데 현실적인 업보는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노력 계속 얘기하던 사람이 승부 조작한 사람의 쉴드를 쳐줬을 때 받게 될 파급, 이런 게 이제 업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여태까지 남 저격을 해놓고 흑닭 성분 논란이 터지니까 남들보다 욕을 더 많이 처먹는 업보, 이런 업보는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지. 이영표 씨도 어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맨날 노력해라,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정작 누군가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를 한 승부 조작한 선수들의 사면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을 한, 찬반 투표도 하지 않았대요.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걸 찬성을 한 것에 대한 반작용을 받게 되겠죠. 그걸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영표 씨하고 이동국 씨하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도 이영표 형님이 욕을 훨씬 많이 먹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겠죠. 이영표 씨가 분위기에 쫄아서 아무 말 못한 거 아닐까요? 여기에서 이제 또 그 업보라고 불리는 그게 있겠죠. 대선배 홍명보 행님이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하실 때 경기를 지니까 축구 국가대표 월드컵 자리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성과를 내는 자리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선배 홍명보 행님도 냉철하게 깠던 이영표 행님이 그 회의 자리에 가서는 위세에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 이 사람은 카메라가 있을 때만 냉철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지. 이건 어쩔 수가 없지.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로남불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내로남불이라는 거를 안 하는 건 불가능해. 왜냐면 우린 사회적 동물이니까.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 아니고 호랑이같이 독고다이로 사는 동물이었다면 내로남불을 안 할 수도 있겠죠. 혼자 살면서 혼자서 사냥하고 자급자족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는 동물이잖아.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사회 결속이 중요한 생명체잖아. 개미보다, 벌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잖아, 사실상. 그래서 내로남불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제가 요새 롤을 많이 보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갤러리도
한 번씩 눈팅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초비와 베이커가 똑같은 플레이를 했어. 근데 내가 초비를 좋아하면 베이커를 까고 내가 베이커를 좋아하면 초비를 까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내로남불을 하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세상을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대신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은 가져야겠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내로남불을 많이 하는 새끼지만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